전현직 비서들의 잇단 비위 의혹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화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감금과 폭행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 시설장이 3년 전에도 입소자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가 발표한 민주당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명단에 여수울 지역구의 김회재 의원과 해남 완도진도 지역구의 윤재갑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LH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는 의원들을 통보했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윤재갑, 김회재 의원 등 2명이 포함됐습니다. 유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통보한 민주당 국회의원은 모두 12명. 민주당은 무소속 신분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받으라며 탈당을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해남 안도 진도가 지역구인 윤재갑 의원과 여수우리 지역구인 김혜재 의원 등 2명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윤재갑 의원은 지난 2017년 경기도 평택시에 매입한 33제곱미터의 땅이 농지인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당시 토지가 농지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부인 친구의 권유로 매입했다면서 당의 탈당 권유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만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혜재 의원의 경우 올해 매각한 서울 잠실의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분할해서 지불한다고 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잔금을 받고 해지했다면서 권익위의 통보는 완전히 잘못됐고 탈당 권유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비서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오늘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측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요. 이번 일로 인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이용섭 광주시장 비서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에 이 시장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 시장은 혁신과 청렴을 시정 가치로 강조해 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비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제 책임이 큽니다. 이 시장이 공개 사과를 했지만 비판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청 압수수색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차갑다며 사과가 아닌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앞서 공무원 노조도 비리는 시장 최측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청렴도를 높인다며 전 직원 영상토론회 참여 등 애꿎은 하위직 공무원만 닥달했다며 이 시장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시장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들이 연루됐는데도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방안은 내놓지 않은 알맹이 없는 사과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시장의 역량으로 행정권으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계획이라도 가져 나왔다면 우리가 좀 더 그 사과의 진정성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측근 인사들이 비위 등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내년 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이 시장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성현입니다. 최근에 인천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번에는 광주광역시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도 이런 대리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자에게 마취제가 투입되고 있는 수술방. 수술복을 입은 남성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수술 기구를 다룹니다. 실로 피부를 꿰매고 피도 닦아냅니다. 비슷한 시기 촬영된 다른 영상에도 같은 남성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이 의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리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한 한 의사는
이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수술하는 일이 장기간 벌어졌다고 주장합니다. 2018년부터 대리수술 관행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도 말합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제보를 받고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2018년 당시 8개월여 동안 촬영된 관련 영상과 사진을 다수 확보했고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수술실 입구, 그다음 수술실 복도 저희가 이제 CCTV를 선제적으로 설치를 해서 계속 그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그 결백을 입증을 해줄 것 같고요. 경찰은 병원 직원 3명과 의사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병원 측의 반론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나주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집단 발병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어린이집의 등원을 중지하고 긴급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나주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놀이터가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4일 이 어린이집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첫 환자가 나왔습니다. 복통과 설사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집 원생 1명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환자로 확인된 겁니다. 이후 이 어린이집에서 3명, 가족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2명 등 현재까지 모두 6명이 감염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어린이집의 등원을 중지하고 원생과 종사자 등 50여 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먹었던 음식과 조리 도구 등에 대해 역학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나이가 어릴수록 합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형제나 자매 등을 통해 연쇄 감염이 확산할 수 있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전체의 어린이집하고 연계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학조사를 이제 신속히 실시해서 이 질환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장균에 감염돼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이 질환은 대장균에 오염된 식재료나 물을 통해서 감염되고 사람 사이에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환자 절반 이상이 여름철인 6월과 8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여름철엔 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로 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당국은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지역에서 6명, 전남 지역에서 2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4명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2명이 확진됐고 전남에서는 목포 달리도에서 양파 수확 작업을 하던 확진자와 접촉한 1명과 순천 유흥주점 연관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순천의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모두 9명으로 늘었다면서 앞서 확진자와 접촉했던 업주가 접촉 사실을 숨긴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한 것으로 보고 이 업주를 치료비와 격리 지원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 종사자들이 입소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정황을 어제 이 시간에 보도했는데요. 이곳에서는 3년 전에도 이 시설의 원장이 입소자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과 시간 이후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정황이 포착된 장애인 시설입니다. 이곳의 장애인 학대는 3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10대 지적장애인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좀 심하게 했어요. 옆구리가 멍이 손바닥만 했어요. 발로 차고 그래가지고 그 이용인이 장애 재판정 받으러 가서 교수님한테 도와달라 맞았다라고 신고를 한 거죠. 이 사건으로 원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최근까지도 장애인들을 학대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약을 잘 안 먹으려고 한다. 옆에 원장이 있었는데 자기가 약 먹이겠다고 하더니 그 아이 막 뺨을 막 때리더니 머리를 확 잡고 그 약을 입을 쑤셔갖고 막 넣는 거예요. 원장에게 학대를 멈춰달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재계약이 안 되거나 해고를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뺨을 때리고 신체적인 이렇게 학대를 가하니까
생활지도 선생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계속 말렸는데도 하니까 이제 그 핸드폰으로 찍었죠. 그 선생님은 일단 나가게 됐고요. KBS는 장애인 학대 의혹들에 대한 해당 시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원장과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이 석 달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김 총장은 앞으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총장 사의 표명으로 촉발된 학내 갈등과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사회가 김기선 총장의 사의를 받아들인 지 석 달 만에 김 총장이 다시 업무에 돌아왔습니다. 김기선 총장이 자신의 사의 표명은 의사소통 과정의 오해라며 지난 4월 법원에 제기한 이사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난 사의 표명이 있으니까 사의 표명을 근거로 사의를 수용했다 그러니까 사실 근거를 먼저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선 총장은 자료를 내고 이번 일을 대화와 소통으로 잘 봉합하고 광주과학위원이 모범적인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내 일부에서는 김 총장이 다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수경 광주과학기술원 이사장은 학교 운영의 혼란과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총장 해임안 등 적절한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장님한테 맡겨진 직무를 이분이 충실하게 수행했느냐, 수행할 수 있느냐, 앞으로도 할 것이냐, 그런 리더십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저희가 이제 짚어봐야 되는 거죠. 이사회의 결정이 법원 판결로 뒤집히고 급기야 총장 해임 논의까지 언급되면서 광주과학위원회 학내 갈등과 혼선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내부 정보를 미리 얻은 뒤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송치된 광주시 광산구의 한 퇴직 공무원과 관련해 오늘 광산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광산구 퇴직 공무원인 A씨는 자신이 간부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시 소촌 3단 도로 개설과 관련된 예산 편성 등의 정보를 미리 얻은 뒤 13억 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목포 원예농협 직원들이 전기요금 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1,000만 원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자체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목포 원예농협은 직원 A씨 등 3명이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판장 전기요금 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공금 1,7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로부터 횡령액을 반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성군이 이른바 옐로우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속 공무원의 집 지붕을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두석 장성군수가 집 지붕을 노랗게 색칠하도록 강요했다는 계약직 공무원 A씨의 진정과 관련해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등의 조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개인주택의 도색은 사생활 영역으로 장성군의 경관 조성 사업 참여 동료는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전면 등교 방침에 대해서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시 교육청이 오는 14일부터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전면 등교 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외면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